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얘기 좀 먼저 여쭤볼게요. 2차 접종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맞았습니다. 화이자였나요? 네, 화이자였습니다. 근데 화이자는 우리가 알기로 1차 때보다 2차 때 훨씬 이상 반응이 좀 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요. 예. 2차 때가 오히려 지금 그 팔 아픈 게 1차 때는 하루 정도 만에 금방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뻐근하고요. 어제 저녁에는 약간 근육통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해열제 먹고 좀 잤었습니다. 화이자는 확실히 2차 때 약간 더 네. 힘들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벌써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 심하게는 안 나타났는데요. 예. 같이 맞은 젊은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1차 때보다는. 그럼 임상적으로 젊을수록 여성이고 그건 대강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힘들다는 대부분의 임상 연구, 백신 연구를 보게 되면요, 예. 대부분 20대, 일단 30대 또는 이제 여성에서의 그런 이상 반응 보고, 특히 이제 접종 후에 하루 이틀 내에 나타나는 뭐 통증이라든지 발열의 빈도는 여성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이 백신만이 아니고 어떤 백신 다른 종류의 예. 병 그것도 다 그런가요? 다른 종류의 여성이고 백신에서도- 젊은 예, 일수록. 원래 좀 반응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면역 반응 자체가 강하게 이제 생기는 그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제도 25만 명분 네, 들어왔는데요. 네. 75세 이상 분들 중에서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만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 센터까지 어떻든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접종센터 가실 수 있는 분 접종 우선하고요.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방문팀이 가서 접종하는 예. 방식으로 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방문팀이 가져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다른 냉장 보관 가능한 백신이 도입되면 거동 불편한 분은 한꺼번에 이제 방문 접종팀이 가서 접종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접종하고 나서 감염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차 접종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나면 예. 바로 이제 2차 접종은 가능한 거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퇴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 상태 안정이 됐다 그러면 2차 접종 시기에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접종 이후에 감염되고 감염 상태에서 안 맞는 거죠, 2차 접종? 네, 감염된 상태는 맞기도 힘들고 또 접종 받으러 가는 곳 자체를 이제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회복되고 나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 사례 혹시 외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그 보면 40% 정도가 맞았는데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그런데 이제 그 사망자 분율이 보통 70에서 80대 사망률이 거의 전체 사망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전체 접종은 40%지만 70에서 80대는 거의 접종을 마친 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먼저 사망자의 분율이 확 떨어지고 나서 예. 그다음에 접종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유행 상황도 같이 좋아지게 이렇게 두 단계로 좋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맞아야 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예, 정말 보니까. 좋은 사례고요. 예. 일단 어쨌든 어르신들 접종을 충분히 하고 나면 예. 어쨌든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접종률만 좀 더 높여서 잘 한다 그러면 여름쯤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한 80%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환자 입원하는 분들도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예. 일단은 이제 혹시 의료 체계도 잘 보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또 사실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 중에서 지금 접종 동의율이 한 77%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 특히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접종률을 좀 더 올리려는 노력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약간 잘못된 안내 같은 것 때문에 또 혼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화이자의 경우에 가시기 어려워서 좀 맞히기가 어려운 거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기저질환이 하나가 늘면 늘수록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접종을 더 잘해야 되는데 아마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못 맞는 것처럼 이제 어떤 주민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너무 심해서 뭐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유발돼서 이렇게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예. 제외하라는 거를 아마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분명히 정리하면 가실 수가 없는 상태를 제외하고는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더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25만 명분 맞으면 우리 어떤 전체 75세 이상 대상을 다 맞추려면 어느 정도를 기대하시나요? 지금 예상 인원이 한 300만 명 넘는 340만 명인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화이자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여서
3월 말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300만 명분이 한 5월쯤 또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그 인원이 얼추 이제 75세 이상하고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배정이 된 거고요. 예. 65세, 64세는 300만 명분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략 어떤 영국 상태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은 이제 3주 간격으로 이제 2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빨리만 34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한 6월 안에 좀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시작되게 되면 보통 10주 이후에 맞게 되니까 8월 정도에 2차 접종이 마치게 되는데,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만 맞더라도 4주 지나면 80% 정도 효과를 예. 나타내다 보니까 어떻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에서 7월쯤 넘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고령층에서의 사망률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7월쯤 되면은 우리도 하여튼 획기적으로 사망률은 낮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네. 이제 일반적 감염만 치료하면 되는 네, 굉장히 그렇죠. 낙관적인 상황은 기대되는. 그렇죠. 집단 발병 수준 정도만 잘 막아내면 되는 상황이 되는. 다만 지금 접종 동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가장 문제여서 예.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65세 미만이 그때 이제 93%인데 이번에 77%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설득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설득을 해서 접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뭐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그냥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자료들도 공개가 중요한데 예. 특히 이제 이 70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동의한다기보다는 가족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20대 40대 분들이 가족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도 불안한 뉴스를 많이 봐서 예.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접종에 대한 투명한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요. 또 감성적인 전달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득하냐면 저희 부모님 당연히 접종을 시킬 건데 예. 당연히 제 어머니 같으니까 접종하라고 말씀드리는 예. 거다. 이런 설득이 더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좀 설득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맞고 나시면 요양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면회도 접종을 자유롭고. 전체 예. 다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집단 발병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예. 일단 뭐 면회도 좀 자유로워진 방법들 될 것 같은데 다만 어떤 사람 접종하고 어떤 사람 접종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예. 이런 접종을 안 한 사람에서의 발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병원 입장에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같은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접종을 해주시는 게 현재로서 제일 접종률을 좋을 것 같습니다. 접종률을 아주 높이는 방법만이 도움이 되겠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맞췄는데요. 이미. 네. 그러면 이 정도면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이게 대각 임상적 결과가 좀 나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실제 접종 상황에서는 영국이 빨라야 12월 중순쯤에 접종을 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1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3개월이 채 안 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든 임상 연구 대상자들의 결과를 보면 6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할 거여서 6개월, 뭐 9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얘기만 좀 여쭤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네. 미국 임상 결과가 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반기는 쪽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보건당국에서 또 약간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요, 사실 내용이?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요. 예. 일단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월 중순까지의 데이터가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까 예. 그거를 발표한 거고, 예. 근데 그 이후 결과가 약간 떨어지는 추세인데 왜 그런 거 니네가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안 했냐라고 사실은 얘기를 한 건데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정리된 것만 발표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아마 예. 내일쯤에 그 이후 3월까지의 결과를 아마 내일까지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또 언론에서 부각을 예. 시키다 보니까 뭔가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얘기가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건당국의 우려는 뭐 우려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살짝 좀 떨어지는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불리한 데이터 왜 숨겼느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새 임상 자료를 내놓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일쯤 아마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아마 3월까지의 임상 데이터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족 간 전파, 특히 네. 부모에게서 아이 전파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예방접종을 잘 하는 거 말고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예. 가족 간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들을 줄여서 가족들 중에 한 명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이고요. 예방접종이 시행될 때 예방접종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 저학년 선생님들 특히 네.
먼저 미리 접종해야 된다는 견해들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예,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들 같은 6월 달에 접종을 하기로 이미 예. 당겨지긴 했는데 뭐 백신 물량이 더 빨리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뭐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감염이 되면 자신들은 별 증상이 없어도 감염시키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예, 비슷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예. 아이들이라고 덜 전파시키는 건 아니다. 덜 감염되기는 하지만 덜 전파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염도 충분히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덜 감염되고 본인 증상도 약하긴 하지만 예. 전파는 그대로 시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증상이 약하니까 아픈 걸 모르고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접종 필요가 예, 부각될 수밖에 없군요.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